Welcome. You're listening to Off the page. 하이 세원. 미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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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정말 어색하군요. 아니 그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그렇네. 생각 못 해봤네. 저희가 사실 30분 전부터 녹음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약간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순전히 제 문제입니다만, 지금 영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떠들다가 제가 포기 선언을 하고, 지금 미셸한테 한국말로 10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방금 제안을 했고, 미셸이 고맙게도 받아들여줘서 지금 예. 다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네. 네. 그 이전 화의 음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도 이제 미셸이 이제 이사를 하느라 음흠. 한 주를 쉬고 녹음을 한 상태였고, 제가 이제 그때 항상 녹음을 하는 날 직전에 그 녹음을 하는 시간 바로 앞에 되게 항상 바빠가지고 급하게 녹음에 들어갔다가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녹음이 잘 됐어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셸이 본인의 녹음본을 업로드하고 저도 업로드를 해서 이걸 합쳤는데 세 사람이 있는 거죠. 미셸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되게 공교롭게도 그 우리가 되게 싱크를 잘 맞춰서 미셸이 같은 순간에 두 명의 미셸이 말을 해서 이게 되게 에코처럼 울려가지고 되게 미셸이 되게 여신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제가 이어폰을 안 꼈다는 걸 아예 이해를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된다라는 일념하에 하루를 꼬박 써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제 디스클레이머를 붙여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질의 문제가 안 좋았다는 것에 되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예상치 못하게 올해래 이번 주 에피소드가 한국말로 나간다는 점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영어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사실 막 영어를 못하고 잘하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지금 거의 막 생각이 안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한국어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차피 저희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다 저희 지인분들이니까 뭐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 그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 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30분간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말하려니까 다시 이제 역순이 돼서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진짜? 번역해서 말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인데? 아니 뭐가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그때 뭐지? 세원이 이어폰을 쓰면 버즈? 이런 그러니까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어서 그리고 커널형이어서 안 보이는 걸 정면에서 안 보이는 걸 쓰니까 제가 그거를 맞아요. 의식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날 왠지 안 낀 것 같다는 생각을 약간 했던 것 같아.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히 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정면에서 안 보이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귀가 너무 약간 시원한 거지.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 저번 주 녹음이 뭔가 되게 이렇게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30분 전에 셀로그 얘기를 했죠. 네, 왜냐면 그 인스타에도 제가 올렸는데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해서 저희가 연휴 때는 한 주 녹음을 쉬어가기로 미리 얘기를 해둔 상태였는데 그때 마침 제가 셀로그라는 어플을 접하게 돼서 그러니까 셀로그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그
1시간에 한 번씩 2초짜리 영상을 서로에게 보내는 그런 어플인데 그걸로 릴스를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서 올리길래 아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는 팟캐스트 에피소드 컨텐츠가 없으니까 세원한테 이제 우리 셀로그를 하루는 빡세게 해서 올리자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세원이 오케이를 해서 이제 올린 게 그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가 있는 그 결과물이고 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 다들 너무 그거 보고 귀엽다고 DM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DM을 많이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그리고 뭐 이제 그렇구나. 회사 동료분이 이제 저랑 같이 뭐 산 인형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릴스를 보니까 그 인형이 나와 있더라.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 민주가 그랬는데 아무튼 들으실 거예요. 네, 둘이 몬치치 인형을 같이 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외에 제가 하여튼 언젠가 어느 영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 셀로그 써볼 때? 저는 일단 새로운 걸 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미셸 덕분이, 그러니까 미셸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절대 몰랐을 앱이고, 안 쓸 앱이고. 그래서 5일 동안, 연휴 동안 정말 엄청 써보게 돼서 좋았고, 근데 다만, 매 시간 올린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2시 정각에 올리고 3시 정각에 올리지 않잖아요. 보통 맞아, 뭐, 맞아. 2시 30분쯤에 갑자기 이제, 올려야 된다 해서 올리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 다시 3시라서 또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막 매 시간마다 뭔가 되게 재밌고 새로운 일을 계속 맞아요. 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고, 다만 2초만 올리면 된다는 게 그러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짧게, 그 부담감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2초만 올리는 것이 되게 저는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제가 미셸에게 아까 영어로 얘기했을 때 이거 한국 회사가 만든 앱이냐 개발한 앱이냐라고 물어봤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친구들이 이제 전해줘서 들은 게 SNS에 어떤 분이 뭐 셀로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으로 그 한국인 개발자 분이 답변을 단 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한국인 개발자 분이 만드신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세원이 그게 2초만 영상 올리는 게 너무 한국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한국인이어서 2초만 올리는 게 너무 좋다. 나도 부담이 없고 남이 올리는 영상을 2초만 봐도 돼서 너무 좋다. 맞아요. 좋았어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맞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쓸 것인가, 이것을 되게 자주 이용할 것인가는 미지수예요, 저는. 아까 저는 연휴가 끝나고 회사를 다시 가니까 찍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리에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찍을 게 없고 일단 맞아. 그때 뭐 맞아. 나가봤자 뭐 화장실 뭐 아니 뭐 다른 층에 뭐 서류 내려가고 이 정도니까 맞아. 일단 찍을 게 없고 두 번째 문제가 이 앱이 출시가 되자마자 지적이 됐던 게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이게 지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머 그러면 혹시 이게 영상이 유출이 되면 프라이버시가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발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올리는 영상 데이터가 어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덜 하다는 건데 왜냐면 그 기기 자체를 해킹을 해야 그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다른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앱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영상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랑 뭐 세원은 이 어플을 막 진짜 막 미치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아직 영상을 정말 많이 올리는 분들은 며칠 만에 막 몇 기가? 막 10기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앱 용량이.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랑 막 로그 막 진짜 막 로그 막 10개 하면서 막 그 로그마다 다른 영상 올리는 분들은 용량을 엄청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게 요새 정말 한간에 들리는 말처럼 많이 쓰이긴 하나 봐요. 왜냐면 그런 거 같은 게 저 지금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서 앞에 앉으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 핸드폰을 막 이제 여러 앱을 막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스마일리 페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쓰는구나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팀 분인지 모르는데 왜냐면 얼굴이 별로 안 익숙해서 인턴 분이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 있는데 발 사진을 그러니까 발 영상을 셀럽에 찍어서 올리셔가지고 아 MG다 MG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찍는 그 장면을 목격하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찍어서 음. 뭐라고 멘트를 써서 올리시더라고요. 본인 친구들한테 아마. 그래가지고 무섭다. 거죠? 미친 척하고 부장님이랑 찍어서 올리면 다들 웃기겠다. 다들 기절할 텐데 그러면. 아니 근데 그게 셀로그가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각 시간에 일상 뭐 하고 보냈는지 찍은 건데 컨셉을 맞춰서 찍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막 무슨 뭐 식물 같은 걸 찍는데 어떤 분은 식물의 상단, 중단, 뭐 하단 이렇게 찍는 것도 보고 맞아요. 뭐 그리고 아니 뭐 9시에 빨간색, 10시에 주황색 뭐 이렇게 찍기도 하고 빨주노초 파남보 하려고 그러니까 물건을 찍는 거죠. 그 색깔이 있는 물건. 아니면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한 명이 어떤 거를 찍어서 올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상한 자세를 하고 이렇게 찍었어 내 영상을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막 아씨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방금 생각한 게 한 명이 부장님이랑 찍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부장님이랑 찍어야 돼. 그럼 약간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무슨 게임 같은 거 벌칙 같은 거 할 때 막 뭐 너 저 테이블에 가서 말 걸고 와 약간 그런 거. 재밌겠는데? 자기 본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이러면서. 근데 셀로그 하니까 또 좋은 게 서로 뭐 하는지 보면서 약간 메시지도 보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세원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지만 콩국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콩국 그 먹는 영상도 보내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산이 본가고 경산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산이 관광도시도 아니고 뭐 사실상 주거타운이다 보니까 뭐 어떤 풍경인지를 그곳에 살거나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번에 세원한테 좀 보여줄 수 있었다. 풀이 많죠. 맞아. 나무도 많고. 풀이 많고 나무가 많고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약간 어떤 사람들이 막 한국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뭐 서울이든 뭐 서울의 지역 도시 다른 지방 도시든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돌아봤을 때는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그래도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풍경이나 그 풍광의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미묘하게 달라. 맞아.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상도 지역을 제가 여행을 할 때는 그 경상도로 들어가는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됐든 이제 그 아예 경상도에 진입을 했든 조금 산세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포항 쪽으로 내려가면 좀 산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전라도 쪽을 여행을 할 때는 약간 평야 지역이 조금 더 많다는 논이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하게 좀 다른 게 있어서 저는 또 그거 보는 맛이 있었고 확실히 여기가 미셸네 나와바리구나. 약간 그걸 보는 맛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방금 말한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에는 조금 저는 불편했던 게 저는 사진을 보고 바로 리액션을 쓸 수 없잖아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9시에 우리 둘이 같은 사진을 보냈는데 이제 그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메시지를 쓰려면 그 상단에 있는 메시지 아이콘 눌러서 그걸 말을 써서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거 조금 불편했어요. 앱 개발 초기 단계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초유의 유행인 앱을 둘이 함께 써봤다. 그리고 맞아요. 지금 저 덕분에 정말 잘 경험을 했다. 회사를 가는 바람에 올릴 게 없다. 그래서 올릴 게 없어서 약간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기는 해요. 주말에는 다시 올릴 것 같은데 주중에는 어차피 특히 미셸과 저는 같은 환경에서 주중을 보내기 때문에 막 갑자기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전화 왔다고 전화통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맞아. 그거는 네, 그렇죠. 근데 또 좋은 점은 사실 연휴 기간 동안 되게 친밀한 기분이 들었긴 했어요. 왜냐면 진짜 맞아. 거의 매 시간 우리가 좋든 안 좋든 계속 그걸 찍어야 되니까 아 지금 뭐 하고 있네 뭐 이렇게 연결된 기분이 든다.
라는 그 기분을 사람들이 느끼겠구나라는 걸 이번에 셀로그를 쓰면서 조금 느끼게 됐어요. 거의 아예- 연휴에 같이 있었던 기분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거의 그런 기분. 아, 그리고 아예 그 한겨레인지 경향에서인지 기획 기사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셀로그를 셀로그에 대해서요? 셀로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2초짜리 영상을 올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헤드라인만 읽고 눌러보진 않았는데 약간 넘겼는데, 뭔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되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왜 그런 헤드라인도 본 적 있거든요. 이거는 한겨레 경향 기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카톡은 안 일십하지만 셀로그는 올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카톡은 1대1 메시지나 아니면 단톡방이어도 메시지를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딱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뭐 올렸는지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야 뭐 메시지도 하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룹은 이제 진짜 찍어서 올리기만 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했네 이러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 인스타 스토리 넘기듯이. 그러는 경향이 있기도 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어리거나 젊은 세대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셀로그를 쓰면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정말 그 소위 말하는 MZ들의, 그러니까 젠지? 제너레이션 Z, Z 세대들의 전유물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쓰면서 사실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 이제 사진과 영상 기반, 이게 확실히 넘어가긴 넘어갔고, 근데 거기에 이제 텍스트는 별로 읽고 싶지 않고, 근데 연결은 되고 싶고, 그리고 근데 그 연결이 되는 자를 내가 선택하고 싶고, 왜냐면 이거 되게 소수만 맞아요. 연결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그러니까 소수 기반이다 보니까 최대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한 로그에 12명이 최대예요. 그래도 꽤 많네요. 엄청 꽤 많네. 저는 한 많죠. 5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웃긴 게, 이거는 약간 퍼스널한 그건데, 제가 그 세븐틴을 좋아하는데, 세븐틴 멤버가 13이에요. 그래서 앱이 출시되고 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세븐틴이 하면 한 명은 못 들어간다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그니까 우리는 그니까 세원이나 저나 그런 성향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규모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20명 있죠. 이렇게 막 있는. 근데 그것보단 확실히 좁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뭐 제가 너무 그 어린 분들의 치중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도 훨씬 그 단톡이라는 것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맞아. 근데 그거는 사실 광범위하게 많은데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셀로그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만 선택할 뭐 수 2명, 3명, 4명 정원을 딱 정해서 거기 들어가서 올리고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누군가랑은 좀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면, 맞아요. 그 셀로그를 하는 방이 여러 개면, 이거는 미셸한테만 보내고, 이거는 뭐 제가 속한 다른 방에도 공통으로 보내고, 뭐 이런 걸 조정한다거나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좋았어요. 네. 아무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덕분에. 굿. 그래서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휴가 물론 당연히 좋죠. 직장인으로서 좋은데 그 연휴가 길수록 복귀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제가 되게 메신저로 막 일하기 싫다는 소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미셸한테 아침 인사가 거의 뭐 하이 미셸이 아니고 일하기 싫다, 약간 더 일하기 싫다, 약간 그런 수준인데 점점 갈수록 연휴가 긴 건 감사하지만 거기서 복귀를 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다. 갈수록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연휴를 지금처럼 길게 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치면, 연휴를 잘 보내고 쉬고 있을수록 영혼이랑 몸이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 회사에서 내 육신과 영혼이 따로 놀고 있는가. 유리됐어. 그러니까 약간 유리돼 있는 거죠. 유리된. 몸은 이렇게 열심히 타자도 치고
뭐 이제 누가 뭐 물어보면 어머 뭐죠 이러면서 막 대답도 해주고 하는데 영어는 약간 사회적 다른 자아를 생각할 수 하고 써가면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저는 연휴에 또, 말씀하시죠. 예. 연휴가 길면 길수록 한번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이게 그 직장인들이 왜 쉴 때 아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몸이 그 그렇거든요. 전까지 저는 그런 틀어막고 타입이에요. 있다가 이제 맞아. 이번에도 아팠어요? 아니, 뭐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괜찮았는데, 또 이번에는 막 그냥 온전히 누워 있었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여행을 했기 때문에, 네, 마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여행 모드이면 또 다시 몸이 되게 서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날이 서 맞아요. 있죠. 그래서, 네, 아프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래서 너무 쉬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 연휴였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제 없지 않아요? 저희 이제 연휴? 이렇게 긴 거? 추석? 추석은 돼야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 추석은 돼야 돼. 근데 5월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일 맞다. 있으니까 우리 짧게 한 번 더 부처님도 쉬고. 오시니까 또 Buddha's coming. Buddha's coming. 제가 또 이번에 한 번도 안 가본 또 해인사에 처음 가보게 돼서. 맞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인사 가보셨어요? 저, 한, 고등학생 때 가본 것 같아요. 견학처럼. 저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고, 그래서 어땠어요? 일단 그 해인사 그 절 말고 그 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부지? 그 들어가는 그 자연이 너무나 빼어났다. 엄청난 자연이었다. 약간 그게 되게 놀라웠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사실 막상 가서 그 해인사 그 자체는 조금 기대 이하였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절 자체의 빼어남보다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당연하긴 한데 그 안에 이제 이렇게 공간 안에 그것을 보관해 놓은 걸 우리가 그 빗살 사이로, 예. 창살 사이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제대로 된 그 가로 버전의 예. 그 목판 그걸 보기는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쭈주르륵 꽂혀 있는 못 그런 보죠, 것만 보게 그거를.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뭐 대웅전이 됐든 대웅전 옆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다른 공간들은 그냥 다른 절과 조금 다를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어마무시하게 거기가 사실 해인사 자체가 되게 관광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관광지스러웠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인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불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저는 종교가 없는데, 절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제가 불교를 잘 모르지만 불교가 기복 신앙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뭔가를 빌고 아니라고 그거를 하더라고요. 막 뭐 내가 뭘 바라면 이루어주고 부처님이 그걸 이루어주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되게 공교롭게 절이 가까운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되게 유명한 절이 가까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런 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그 기념품 숍에 있는 그런 굿즈들이 다 막 죄다 막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대학 그 학업운, 뭐 재물운, 그다음에 연애운, 뭐 사랑운, 그러니까 항상 뭘 다 비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뭘 빌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사실 갖고 싶었던 굿즈는 불경에 좋은 구절이 많으니까 뭔가 심신이 항상 흔들리고 힘든 이런 중생들이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글귀로 만든 뭐 어떤 굿즈라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건 거의 없고, 막 이 원석 팔찌를 차면 막 건강을 얻고 재물을 얻고 막 이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인사를 갔다 와봤다는 것 자체에 큰 이의를 두고 있다, 약간 그 정도? 네, 좋았어요. 자연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관광지화된 절들은 약간 그런 거를 수요에 맞춰서 팔기는 파는 것 같은. 그래도 뭐 아름다우니까. 근데 저는 사실 Anyways. 그러니까 절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그 여전히 불국사가 제일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좋냐면, 물론 너무 아름다운 절이고 그 진짜 한국의 대표적인 절이잖아요, 불국사가. 근데 어릴 때 맞아요. 이제 제가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해서 나오는 역사 관련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놓은, 그치만 정말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지식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 어릴 때 역사를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그 왜 불국사에 청운교랑 백운교가 있잖아요. 그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있어요? 청운교랑 백운교랑 다리가 있는데, 근데 이게 국보고, 그리고 그 불경에서 부처님이 사는 나라로 가려면 물이랑 구름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보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어떤 다리를 넘어서 부처님에게 간다는 사실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실제로 그러고 나서 불국사를 학교 견학으로 갔는데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뒤로도 계속 근데 실제로 상상했던 것만큼 너무 좋았어요. 아름답군요. 석굴암 여기서 또 이제 나이가 빛을 발하는 또 코멘트가 나오는데 석굴암이 막혀있기 전에 가본 세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처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그 공개가 그 정도 범위까지 됐었을 시기에 저는 불국사를 가본 세대여서 그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웅장함을 약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렇게 컸는데 어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압도되지 않았어. 되게 저 되게 맞아. 편안해 보인다 저 사람, 약간 그런 느낌. 그 신라의 부처님들이 그런 맞아. 모습으로. 맞아, 좋았어요. 가고 싶네요, 생각하니까. 경주 아주 멋진. 경주가 요새 엄청 힙하다던데. 근데 이번 연휴 때 그 황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사진 보셨어요? 사람이 진짜 미어 터지게 많던데 그냥. 진짜. 걸을 수가 없는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주 이런 데는 연휴 때가 아니라 그냥 그 뭐 연차 내고 맞아. 너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여서. 뭐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 있는 뭐 맛집을 간다 이래도 이제는 여간한 맛집을 가려면 그냥 주중에 연차를 내고 그냥 가는 것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렇다. 때가 온 것 같아. 정말 그렇다. 우리 연휴 때 성수동 그 포켓몬인가 그것 때문에 뭐 난리 났었다던데. 거기 진짜 무슨 뭐 핸드폰이 안 터진다 그랬나? 거기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거기서 뭔 굿즈 같은 걸 팔았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포켓몬고? 그러니까 저도 굿즈도 안 봤어요, 팔고 기사를. 뭔가 체험, 그러니까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콘텐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포켓몬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요새 제가 수업 네. 받는 그 대만 선생님한테, 중국어 선생님한테, 중국어 선생님이 대만에서 피크민을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저도 한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피크민 블루. 그 어플 말하는 거죠. 걸으면서 하는. 맞아요. 근데 한국에 오셔갖고 4월에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선생님이 그 택시에 있는 동안 저한테 엄청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막 어디서 잡고 뭘 잡고, 근데 막 스페셜한 걸 어디서 잡을 수 있대. 그래갖고 막 저보고 빨리 대만에 와서 같이 이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약간 그렇구나 했는데, 요새 광고에 계속 피크민 블룸 뭐 어쩌고 뜨는 것 같던데. 그게 제가 그거를 게임을 그만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 1년 넘게 하고 나니까 약간 질린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초기에 비해서 요즘 이용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래는 있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이용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주변에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붐이 가신 것 같은? 저도 할 때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게 그 막 꽃을 심는 것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얻고 재화를 얻을 수 있는데 꽃을 심을 때 단순히 걷는 것보다 뛰거나 자전거를 타면 효율이 훨씬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걸음수를 측정해서 막 뭔가 보상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걷는 편이어서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제 약간 질렸다. 근데 아마 그 대만에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게 그 쌤이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그 엽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장소의 엽서를.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엽서는 얘기 안 하셨고 저한테 실제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막 화분을 받고 그 아. 화분이 점점 커지고 맞아요. 성장하고 뭔가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셨어요. 모종을 키우면 어떤 특수한 데코레이션을 달고 있는 피크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수집하는 게 한 묘미고 그 다음이 엽서를 모을 수 있는데 특정 장소에서 드랍이 돼요, 엽서들이. 근데 저도 피크민 할 때 엄청 좋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바르샤바 출장 간 적 있잖아요. 그럼 바르샤바에 가서 엽서를 미친 듯이 모은 거예요. 왜냐면 바르샤바 풍경을 그 엽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와 기발하다. 근데 이제 대만에 가면 세원은 이제 대만에 외국인으로 가고 또 어쨌든 주변을 낯선 데를 보게 되니까 그 엽서를 모으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더 추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엽서 얘기를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아무튼. 하여튼 저는 엽서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한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 광주나 경주 이런데 여행을 갔을 때 그 지역만의 엽서를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근데 그 엽서를 사진의 방식으로 JPG 파일의 형식으로 제가 가지고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갤러리에 그 엽서 아니라? 엽서째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소 이름 적혀 있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게임을 완전히 지워도 그 앱을 지워도 남는다는 말씀이신 사진은 거죠? 갤러리에 남겨놨으면 남아있어요. 좋다. 그런 묘미가. 알겠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할까? 안 할 것 같다. 뭐 어쨌든 아무튼 쌤이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잘 쉬고 돌아왔고 잘 쉬고 돌아온 덕분에 이렇게 영어가 한 톨도 나오지 않아서 한국말로 떠들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저희가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한국말로 하면 뭔가 그 본물이 터질 줄 알았거든요. 텐션이 뭐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 같네. 밤이라 어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밤이라 조금 피곤한 것도 있고 맞습니다. 자 더 이제 네 이제 책으로? 그 책과 영화로? 책으로 갈까 봐요. 책과 영화로 갈까 봐요. 이것도 사실은 미셸 덕분에 하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미셸이 언급하지 않았으면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활발히 하거나 문화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영화도 영화관에서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헤일 메리를 봤다고 얘기를 해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근데 그냥 넘겼다가 근데 그게 그 얘기를 한 게 되게 제 마음속 어딘가에 되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항상 세종에서 지내니까 주말은 이제 대전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아빠랑 같이 뭔가를 하러 갔어. 일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시간 남으면 헤일 메리 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영화를 보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아빠랑 저랑 되게 많이 좋아했던. 근데 지금 이 에피소드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어로 하면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게 이 에피소드에서 아빠가 꼭 다뤄줬으면 하는 질문이 2개가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근데 답할 수 이거를 있을 이제 것 자기가 같아. 찾지 않고 한국어로 그냥 얘기하면 자기가 들으면 되니까 좋겠네요. 좋겠네. 그래서 영화는 일단 저는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었대.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저도요. 정신이 네. 안 돌아왔구나 아직. 너무 재밌게 봤고 라이언 고슬링을 제대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저 사람이 저렇게 실제로 생겼구나 약간 이런 걸 본 게 이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세원한테 그 메신저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는 영화를 이전에 라라랜드를 봤고 그 다음에 바비를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두 영화에 라이언 고슬링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라라랜드는 저한테 엠마 스톤의 영화고 바비는 마고 로비의 영화여서 위의 영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봤는데 그 전까지는 특히 그 헤일 메리를 보기 전에 고슬링이 나오는 영화를 본 게 바비였기 때문에 바비에서 너무 그 느끼한 켄으로 나오다 보니까 켄이던 사람이 예, 켄이 맞아요. 진짜 잘 어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몸 좋고 막 금발이고 막 멍청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헤일메리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이런 분위기도 풍길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왜 요즘
한국인들이 외모 관련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중안부의 길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세원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세원 진짜 그 뭐지? 그 내가 지금 너무 톡식한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중안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얼굴의 중심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눈 밑부터 뭐 한 입술 아래, 입술 위 위쪽? 하여튼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몰려 있는 어. 그 중간. 근데 그게 아무리 어떤 시술이나 성형수술을 해도 여기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구조상 길이를. 그쵸. 네. 근데 세원은 이마도 늘릴 수가 없지 않나요? 근데 거기는 뭐 예를 들어 늘릴 순 없는데 보통 좁아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머리를 심죠. 거기다가. 아, 근데 그럼 턱도 짧거나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모르겠다. 이제 턱은 약간 여기를 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면적은 줄일 수가 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할 때 무슨 얘기를 그렇겠죠. 하려고 했냐면 어.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이 중안부가 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그래요? 얼굴이잖아. 긴 얼굴. 보자. 제 킨들의 표지가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아, 그렇네. 긴 얼굴이잖아요, 이 사람. 음. 근데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얼굴이 길어 보여서 저는 약간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짠한 지금 요새- 인상을 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 요새 돌고 있는 중안부에 대한 이슈가 중안부가 길면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라는 아. 말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안부 얘기를 할 때는 주로 그 중안부가 긴 거보다 짧은 걸 좋아하니까. 왜냐면 한국인들이 보통 동안인 얼굴을 좋아하는데 중안부가 짧아야 더 어려 보이잖아요. 그 여기 면적이 아. 짧아야.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몰랐어요. 요는 근데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세원은 중안부가 길지 않아. 아무튼 근데 그 너무 짠해 보여서 얼굴이 그 이 그레이스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이게 눈도 약간 촉촉하잖아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약간. 맞아요. 눈이 진짜. 근데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게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그 라이언 고슬링의 이미지가 그 노트북? 매끈매끈하고 아, 그 맨질맨질하고 막 능글능글하게 눈웃음 치면서 음. 작업 걸면 다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잘생긴 남자?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잘 불쌍하다는 생각 못해요. 중안부가 길구나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구권에서는 얼굴이 뭐 긴 게 또 매력이라고 하던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한국인들은 짧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뭔가 고슬링의 매력을 새로 알 수 있는 영화기도 했다. 근데 이거 본인이 그렇게 잘생긴 프로듀서잖아요. 사람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아 정말?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헬메리 원작이 현지에서 출간되기도 전에 왜 그 출판사에서 가제본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라이언 고슬링이 그 프로듀서기도 하니까 영화 배우기도 하지만 프로듀서로서 그 가제본 된 거를 받아봤나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제작사에 들고 갔대요. 우리 이거 영화 만들자, 이렇게. 그랬더니 제작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우리한테 시나리오를 들고 왔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 그레이스한테 아, 잘 딱이다. 어울리는 배우가 제작자로서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온 들고 거니까. 왔다.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잘 되지 않았을까요? 엄청 스코어가 잘 나왔어요. 영화 흥행 스코어가. 우리도 막 250만인가 에이. 들었다고 저 기사 본 것 같아요. 뭐야, 한국만. IMAX가 한 막 자리도 못 잡아가지고 사람들 막 새벽에 영화 보고. 저는 영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 라이언 고슬링도 라이언 고슬링인데 그 초반에 초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게 씬이 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하지만 뭐 우주선에 있는 나와 우주선에 타기 전에 내가 교차하는데 그 지구에서 뭐 스트라트랑 얘기를 하는 나든 뭐든 학교에 있는 나든 그 전반적인 날씨가 되게 우중충한 거 느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지구에 좋았어요, 있을 때? 사실. 저도 근데 그게 아마 기후 변화 때문일 것 같긴 한데. 맞아. 그걸 암시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차피 배경이 되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 고정관념이긴 한데, 그 미국을 상상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되게 캘리포니아의 이미지? 되게 네. 써니하고 되게 밝고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날씨? 근데 그게 아닌 것처럼 그려져서 저는 좀 약간
사실 그런 날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해서 저는 약간 좋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산드라 힐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사실 산드라 힐러 영화를 본 게 하나밖에 없는데 추락의 해부를 봤어요. 거기서 진짜 연기 너무너무 잘하고 혹시 클립을 봤을 수도 있는데 남편한테 엄청 화내는 장면이 진짜 그게 유명한데. 그 영화예요? 네, 그게 그 영화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도 진짜 영화 초반에 그 남편이 죽어요. 추락사로.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산드라 힐러의 남편이 추락사로 사망하고 산드라 힐러가 이제 용의자로 몰리는데 그 남편이 사망할 때를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시각 장애인인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스트라트로 나오는 그 산드라 힐러를 봤는데 아 저는 그 산드라 힐러 아니면 누가 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 역할을. 그러니까 연기 되게 미묘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되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잘. 봤을 때는 맞아. 인류를 위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과정이 엄청 너무 그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아서 약간 거의 폭력적으로 보이는 인물인데 그런 거를 엄청 그 표정이나 태도나 말투를 산드라 힐러가 너무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맞아. 노래 부르는 장면, 그 해리 스타일스 노래 부르는 장면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맞아요. 아니, 이게 심지어 원래 없던 장면인데, 고슬링이 넣자고 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산드라 힐러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고슬링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배우들 할리우드 배우들 트레일러에서 대기하잖아요, 각자. 근데 옆 트레일러인가에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산드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드라한테 너 제발 영화에서 노래를 불러달라 이러니까 내가 그럼 노래를 고르겠다. 내가 고르는 노래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골라온 게 그 해리 스타일스 노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스트라트가 역사학 전공인 것도 좋다. 경영학이나 맞아. 과학 전공이 아니라 역사학 맞아. 전공. 맞아. 그래서 나중에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바로 뭔가 마취 같은 걸 시키거나 아니면 끌려나가는 걸로 묘사가 되는데 책에서는 조금 더 감금의 시간이 있고 나서 이제 끌려가는 그래서 그 대화가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가 과학 쪽에 있거나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난 사실 역사 전공이고 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식량과 기근에서 벗어난 게 정말 최근인 거 너 아느냐. 그래서 우린 다시 이거에 직면하고 있고 네가 이럴 것이다 했는데 이제 막 그레이스가 꺼지라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막 그런 대화를 했는데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가 지금 이 위기를 구할 이 그룹의 최고 리더로 있다라는 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책에서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행정가나 이런 면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그렇다고 또 경영학과가 와서 하기도 뭔가 좀 애매하고 이게 뭐랄까 경영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맞아. 되게 좋은 것 같다. 안배가. 근데 너무 역사의 장엄한 흐름이 있고, 그거에 뭔가 톱니바퀴를 굴리는 느낌의 캐릭터여가지고, 약간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많이 알진 않지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요. 제가 독일 여자들을 좀 되게 멋있다고 맞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드라 힐러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독일 억양이 있는 영어를 쓰잖아요. 독일 출신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했을 때 묻어나는 그 독일의 억양, 맞아. 그 약간 그 건조하면서도 단조롭지만 명확한 느낌이 드는 맞아. 그런 그 바이브가 여자한테 나타나서 발현되었을 때 약간 그 멋있음이 저는 되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산드라 힐러도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 마스크적으로 미셸 그 사람 알아요? 다이앤 크루거? 제가 다이앤 크루거 같이 생긴 여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시 쳐봐야지. 약간 맞아. 추구미라 요새 말하는 그 추구미라는 단어를 옛날에 알았다면 저는 다이앤 크루거 아니면 그리고 그 여자 있잖아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레이첼 와이즈 아시죠? 너무 다니엘 크레이그 아름다워. 부인. 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긴 여성들한테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거든요. 아, 맞아. 그 어, 러시아인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 블랙 위도우 무비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예. 레이첼 와이즈가? 예. 아, 맞아. 러시아인으로 나왔네요. 캐릭터가 러시아인이구만.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영국 음, 배우긴 한데 페이스가 약간 각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때 제 약간 위시리스트에 약간 쇼핑하는 것처럼 제가 배우고 싶은 언어 중에 독일어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도전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금은 포기한 상태이긴 한데, 약간 독일어가 주는 또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맞아. 그 장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벤티 사이즈 커피를 2잔 들고 있어서 산드라 힐러가 이제 스트라트가 이제 영화에서 들고 있으니까 그레이스가 당연히 자기 둘 다 내 건지 거라고? 알고 근데 이거 둘 다 뭐 둘 다 내 거예요도 아니고 약간 둘 다 제가 마셔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드셔야지, 드셔야지. 맞아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강철 여인 같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 영화에서의 스트라트가 조금 더 인간미가 있게 그려졌다. 그러니까 산드라 휠러 덕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으면 오히려 음, 스트라트가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가 나온다는 거는 육신이랑 얼굴을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좀 맞아요. 적응이 음,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음, 반대로 영화를 보고 책을 보니까 산드라 휠러가 이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고 상상하니까 좋은 게 있는 한편으로 영화의 산드라 힐러는 막 그 노래도 부르고 맞아요. 좀 그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 그 커피도 이제 내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음, 여잔데 왜 사실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나왔지만 그 스트라트도 책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생략이 돼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맞아요. 책에서는 음, 왜 그 기후학자를 불러가지고 남극에 있는 빙하를 폭발시켜서 메탄을 강제로 음, 발생을 시켜가지고 지구 맞아요. 온난화를 유발하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그 사하라 사막에 뭐 발전기를 사막을 깔았나? 덮어서. 그러니까 그걸 맞아. 덮어가지고 막 그런 근데 그거 사실 그거 왜 그게 되게 그 기후학자들이랑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학자들은 이게 그 스트라트가 가진 그 전능한 힘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한 권한 때문에 그 말에 따르지만 사실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맞아. 기후 위기를 죽이고 있어. 발생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음, 사실 음, 그 음. 스트라트의 계산법은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죠? 이거 한 사람? 그, 클릭하는 그 보라색 남자 이름 그, 갑자기. 타노스. 어, 그, 타노스. 타노스. 그 사람의 그 결정과 어떻게 보면 맥락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런 장면들이 안 나오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좀 그 냉정한? 그러니까 되게 냉철한 캐릭터처럼 보이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막 그 정도로 극악무도해 보이진 않는다. 맞는다. 책에서처럼.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약간 뜨악했던, 약간 했던 게, 저는 그러니까 똑같이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나중에 봤으니까, 전혀 그 스트라트와 그레이스의 관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책의 책에는? 후반부에, 아, 맞아. 이제 그런 후반부에 얘기가 이제 나오지. 크루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 넘버 투잖아. 너 스트라트의 되게 각별한 존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가 아니 나도 그냥 끌려온 그냥 너들 같은 인간 중에 하나야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그걸 부정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스트라트랑 너랑 성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라는 얘기까지 맞아요. 나와서 약간 뜨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영화에서 그걸 덜어냈고 책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별로 그렇게 부차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 근데 반면에 그 셰피로 박사랑 그 아, 두보이스? 두보이스. 두보이스 박사. 그 박사의 관계는 책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영화는 해리 스타일스 노래 부르는 그 휴게실에서 그 누가 누군가와 썸을 타는 음, 그 장면으로 되게 짧게 지나가고 그걸 그레이스가 보면서 이렇게 다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애도 하고 뭐 그런
대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책에서 그 오히려 약간 다들 죽을 걸 알고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특히 그 관계는 특히 그런 그쵸. 관계였으니까 왜냐면 두보이스가 그 자살 임무에 참여하는 1군 과학자고 두보이스가 못 가게 되면 셔피로가 가는 거니까 뭐 둘 중 하나는 예비군이었죠. 죽는 맞아. 그게 조금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인간미가 있게 그려졌다 책에서. 그 부분은 좋았다. 하지만 스트라트와 그레이스를 굳이 막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나는 니네 관계를 의심했어라는 대사를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영화에서 왜 해리 스타일스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스트라트가 마이크 잡고 노래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고 그레이스가 막 보잖아요. 그리고 막 그 들고 있던 맥주병도 이렇게 막 하면서 약간 호응을 해주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머 둘이 뭔가 있나 봐 막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친구들이 다 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반응이. 그 장면에서 야 둘이 뭐가 있다 이러는 거랑 반은 야 둘이 뭐가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완벽하게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막 호응해주고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쓸쓸하고 씁쓸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게 약간 그건 거죠. 라라랜드의 후광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맨스 남자 주인공으로서의 라이언 고슬링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전엔 노트북도 했고 이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럴 수 있구나. 그걸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부차적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홍보 활동하면서 그 고슬링이랑 산드라가 같이 다니는 걸 보니까 둘이 꽤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친밀도가 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합이 잘 맞았다.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약간 케미스트리가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 저는 또 한 가지 또 생각했던 게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이게 결국엔 픽션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저는 사실 지구 멸망이 와도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게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작가인 앤디 위어 맞죠? 앤디 위어가 맞아요. 이거를 그 마션 있잖아요 전작 그거를 온라인에서 그냥 연재를 하다가 완전 대박이 터졌는데 그래서 엄청 잘 됐는데 막상 뭐 본인은 온라인에 연재한 거니까 이걸 왜 돈 받고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돈 받고 팔라고 해서 엄청 적은 돈에 팔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잘 팔렸고 그 돈으로 다시 뭐에 투자를 했다 그랬나? 그랬는데 그게 빵 터졌대요 완전 잘 됐대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매체 인터뷰 하는 거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엄청 낙관적인 스타일이 그러니까 낙관적인 스타일이어서 작가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그 세계관이니까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나쁘게 보진 않았고 네. 전혀 뭐 나쁘게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저게 그러니까 한켠에는 마음 한켠에는 저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반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또 너무 실망하기 싫으니까 저게 될 리 없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반반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정도로 망하게 생겼으면 협력을 하긴 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슴 아프지만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해도 이권 때문에 싸우다 죽는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스트라트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근데 그녀도 모두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던 일개 개인이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자여야 할 텐데 뭐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 같은 역할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근데 권한이 엄청 유엔 많은. 사무총장이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데 하여튼 되게 따뜻한 이야기여서 사실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게 픽션이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들으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에리드와 이제 우리의 로키와 이제 다 그 우리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외계인 둘이 비슷한 지능과 아, 맞아. 문명 수준을 가진 자 두 명이 만났다라는 그 우연 자체조차도 되게 픽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더라도 그런가요?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에 맞아요.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맞아. 그 그레이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로키는 그 우리의 그 과학이나 인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니, 그러니까 뒤쳐져 되게 설득이 되긴 있으면은 했는데,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망했을 것이고,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 있으면 아스트로파지를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우연 있잖아요. 그 문명이 비슷한 자가 만났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맞았고, 왜냐면 또 에리드라는 행성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일단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맞아요. 행성 자체가 뜨거워서, 네, 우리보다는 뜨거워서. 뜨거워서, 시간이 더 있는 편이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사랑 소설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로맨스 소설이다. 그러니까 아, 약간 로키와 그레이스. 그쵸. 그쵸, 왜냐면은 그쵸. 되게 사랑이 되게 많은 경우에 우연에 기반하잖아요. 맞아. 그 순간 그 자리에 네가 없었더라면 또는 있었더라면 해서 시작되는 게 또 로맨스니까 로맨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로맨스라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하긴 그렇게 했는데 생각했고, 아니, 실제로 국내 영화사에서 올린 이미지인가, 그게? 영화 배급사에서? 어쨌든, 고슬링 대표작이 라라랜드잖아요. 근데 배급사에서 그 이미지를 만들기 전부터, 왜냐면 영화에 그레이스가 어떤 몸 동작을 하면 로키가 같이 따라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SNS 같은 데서 사람들이 라이언 고슬링이 외계 생명체랑 라라랜드를 하는 영화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뭔 소리야 이러고 보러 갔었는데 실제로 배급사에서 나중에 그걸 합성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아예 그 미국에 있는 데서 했겠다. 왜냐면 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슬링이 새로 그 라라랜드 포즈를 하고 찍었더라고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 사진이랑 이제 로키를 합성을 한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인 거지. 그게 가능해서 되게 좋았네요. 와중에 그거 돌과 사는 남자도 포스터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배급사에서 한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던데. 이제 그랬고 또 아니 그리고 약간 영화가 더 극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라이언 고슬링이 약간 멜로 눈깔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영화가 좀 더 둘의 관계가 더 뭐랄까 끈적끈적한 친밀하게.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로키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에서는 로키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밝고 더 뭔가 약간 더 천진난만한 느낌이 있는데 책에서는 진짜 그 약간 아저씨 엔지니어 같아서 맞아요. 약간 조금 더 동등한 존재로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레이스보다도 나이가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실제로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에리디언들이 더 오래 사니까 나이가 많은데 막 그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막 그거를 비슷하게 맞추면 그렇게 큰 맞아, 차이가 맞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30대와 40대의 만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어떤 불호 후기 중에 로키가 너무 애완동물 같다? 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그런 뭐 불호 후기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귀여운이 된 거 아닌가? 이 정도의 감상. 맞아. 그러니까 저희 아빠도 보고 나서 얘기를 했던 게 그 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계인은 미셸은 안 보고 자랐을 것 같은데 E.T.?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알죠. 있는 거 그거잖아요. 알아요? 이렇게 너무 두상이 끔찍하잖아요. 긴, 그 생긴 거. 근데 일단은 저는 최소한 외계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금 깬 그런 이미지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가 로키 얘기를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궁금했던 게 왜 그 일류키나랑 야오가 죽었을까에 대한 그게 궁금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책 읽고 나서 나한테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얘기해줘라고 했고, 그거를 제가 사실 미셸한테 얘기를 해서 미셸이 얘기를 먼저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저도 그거를 답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마 저항력이 있는 사람이 7,000명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뭐 70%는 그냥 죽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오랜 코마, 4년이 넘는 코마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안녕 임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임자 그래서 밥그릇이 여기에 있어서 임자가 밥을 먹는. 그랬구나. 그렇구나. 식사하셔도 되는데. 했어요. 아무튼. 조금밖에 안 먹어. 아무튼. 그래서 그 왜 죽었는지가 아빠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는 70%가 일단 죽는 네, 걸로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그 와중에도 저항력이 있는 자는 정말 소수다. 처음에 그 얘기를 보고 야 그럼 3명 태우는데 2명이 죽으면 이거는 완전 도박이지 맞아요. 않나. 진짜 그 미셸의 말대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여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멸망한다고 해도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냥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의 70%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럼 3명 중에 2명이 죽으면 거의 60% 이상이 그냥 실패하는 미션이니까 야 이거는 그냥 도박인데?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심지어 구성이 그냥 야오가 함장? 뭐라 그러죠 그거를? 맞아요. 캡틴. 캡틴이고 일류키나가 엔지니어고 과학자가 맞아,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맞아.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책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는 왜 예비도 같이 태우지 않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6명 태우면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 뭐 수영의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 수영의 단기간 문제 동안에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선의 크기에 그런 한계가 있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6명이 갔으면 진짜 훨씬 나았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은 로킨의 우주선에는 23명인가 아니, 그니까. 24명인지가 있었다고 아까 물론 하니까. 다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맞아. 그랬습니다. 음. 이제 로키와 에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키. 근데 저는 로키의 외형에 대해서는 일단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본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이미지로 본 게 좋았고, 먼저.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책에 나온 묘사만 봤을 때 무슨 모양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돼서. 동시에 그 로키의 그 에리디언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책에 좀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았다. 대부분의 과학 얘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다 넘겼는데 에리디언의 저도 신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재밌게 읽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이족보행? 이족보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이족보행. 우리가 서서 걷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안 좋대요. 되게 맞아요, 비효율이라고 맞아요. 하던데. 근데 그래서 실제로 책에 훨씬 그 자세하게 묘사가 나오잖아요. 그레이스는 못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로키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어디에든 서 있을 수 있다고. 이거는 뭐 100% 로키 얘기는 아니긴 한데 제가 영화를 볼 때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왜 처음에 로키가 하는 말을 그레이스가 못 알아들으니까 컴퓨터 갖고 와서 하잖아요. 로키의 언어가 일종의 음악처럼 들리니까 그거를 이제 음파를 분석을 해서 단어를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좋아했는데 책에는 그게 훨씬 자세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근데 그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사실 그 특정한 단어를 알기 전에 일단 더 쉬운 단어로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레이스가 로키한테 뭐라고 했는데 로키가 그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로키가 나 그 단어 이해 못함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레이스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로키가 그건 우리나라 에리디언의 말로는 이거야 라고 하면 그레이스가 그걸 단어 사전에 추가하고 이러는 과정이 책에는 훨씬 자세하게 나와서 좋았고 그리고 영화에선 그냥 같은 단어를 3번 말하는 거 그러니까 amaze 하듯이 조음 하는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약간 좀 더 부연 설명처럼 정말 좋을 때,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을 때 같은 단어를 세 번 강조 말한다고 두 사람 간에 암묵적인 룰 같은 게 합의했죠. 있다고 해서 아 그런 것도 참 좋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생각보다 사기캐 같다고 생각한 게 뭐 당연히 훌륭한 과학자인 건 알지만 영화에선 안 나오지만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그레이스가 반드시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키가 하는 말의 일부를 기억을 어느새 그러니까 입력이 되어 있어서 알아듣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영화의 연출 때문에 영화에선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이 사람 과학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머리도 있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실제로 그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뮤지션도 아니고 뭐 음감이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네, 묘사인가 언급이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같은 뭐 음파를 하루에 몇백 번씩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같은 단어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에리드에서 살게 되었을 때는 거의 뭐 통역기 없이 서로 소통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네. 걸 볼 왜냐면 수 있죠. 로키도 영어를 알아듣게 되어서 이제 에리드어로 말하지만 그 영어는 알아듣는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생각하는 기계를 선물로 하고 하거나 노트북을 달라고. 어, 그런 얘기도 재밌죠. 로키가 엄청 훌륭한 엔지니어지만 로키 행성의 그러니까 과학 수준이 지구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리디언들은 그 우주선을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구를 만들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근데 빛이 필요 없는 맞아요. 존재들이니까 눈이 네. 없어서 그리고 근데 사실 전구가 너무너무 그 간단한 그러니까 우주선에 비하면 너무너무 간단한 맞아요. 공학의 영역인데 그거를 그 그레이스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도 맞아.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도 맞아 상대성 무지했다는 개념을 그런 모르고 것도 있죠. 출발했다고 했죠.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와서 나- 이제 로키의 그 모든 동료들이 죽게 되기도 했고. 좀 상상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래 다른 행성이 있고 외계인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묘사를 뭐 제가 많은 SF를 읽어본 건 아니지만 꽤 자세하게 흥미롭게 되게 설득력 있게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약간 어떻게 느껴졌냐면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읽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게 그 호빗이나 막 완전 이렇게 이 세계잖아요. 아예 인간 종족하고는 다른 세계를 묘사할 때 그 톨킨이 묘사하는 그 치밀함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그걸 읽을 때 흥미로움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또 해소가 된 게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그 뭐지 아버님의 두 번째 질문이 그게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계속 영화에서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로키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줄자를 막 감고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저게 도대체 의도된 것이냐, 뭐 영화적인 것이냐, 뭐냐, 아니면 책에 실제로 묘사가 되어 있냐 이런 걸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옷을 꽤나 좋아하는 종족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또 로키는 엔지니어니까 그 장비? 스패너 같은 걸 넣고 다닐 그 작업복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제 맞아. 그 작업복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꽤나 멋쟁이 종족이다. 꽤나 멋쟁이죠. 축하 파티에 축하를 할 때는 옷으로 표현하는 남자와 남자가 맞나? 암수가 하나라 했으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맞아. 종족이 암수가 있고 하나지, 먹는 맞아. 걸로 푸는 먹는 걸로 푸는 종족이 있고 먹는 게 프라이빗하고 자는 걸 같이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뭔가 되게 로맨틱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맞아. 근데 비슷하게 전자는 약간 그러니까 먹는 거야? 물론 그러니까 먹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에리디언들이 신체 구조상 그 배출하는 데와 먹는 데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래서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게 관례인 것 같은데 또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키가 그레이스한테 막 그레이스가 울고 있으면 인간 얼굴에서 물 나온 뭐 역겨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액체화되어 있거나 그 음식처럼 물렁물렁한 거를 좀 역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맞아. 그 로키가 먹는 음식도 액체화된 것이 아니고 뭔가를 잘게 쪼개서 그냥 네. 쑤셔 넣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그 단단한 거를 쪼개면 또 그 안에 뭔가 고기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었는데. 단백질로 네. 된 무언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저는 또 언젠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한 게 계속 그런 먹는 거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먹는 거는 개인이 혼자 하는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먹는 행위가 공동체에서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친밀하고 프라이빗한 건 좀 다르긴 하구나. 근데 사적이려면 사적일 수 있는 게 먹는 행위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누가 로맨틱하게 가까워지고 싶은 누군가가 있을 때 항상 시작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걸로 밥을 하죠. 먹는 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그래서 또 약간 그 생각도 있어요. 약간 그러면 로키는 에이드리언이랑 밥을 같이 있을 먹을까? 때 애도 밥을 같이 안 먹고 따로 먹을까? 약간 그 상상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자는 거를 보는 거. 그레이스가 남자라서 그런가? 외로울 텐데, 누가 자는 거 본다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처음엔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약간 질색팔색 근데 하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외계 생명체라서? 아니면 그냥? 그냥. 그냥? 아니, 아니, 약간 무섭지 않아요? 그런가? 근데 실제로 그레이스도 무섭다고 하죠, 좀. 아니, 근데 저는 잘 때 지켜본다는 거를 하면 떠오르는 게, 아이유 노래 중에 무릎이라는 노래 아세요? 알죠. 근데 그 노래 불면증 가사가. 관련 그런 내용 그리고 아니에요? 그게, 할머님이 본인을 이제 어릴 때 재워줄 때처럼, 그러니까 잠이 잘 들고 싶다 이런 가사잖아요. 그래서 뭐, 무릎을 베고 누우면은 뭐 이제 그런 가사인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 어차피 지금 야호도 죽고 일루키나도 죽어서 엄청 외로운데 누가 잘 때 봐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게 네, 근데 뭐 결국엔 그레이스도 이제 로키가 잘 때 지켜봐주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걸 다정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에리드에서 에이드리언이 잘 시간이라 내가 가봐야 된다는 얘기도 하죠. 네, 맞아. 그리고 에리디언 얘기 중에 좋아했던 게 그거 기억나세요? 결말을 얘기를 하면 그레이스가 에리드 행성에 살게 되잖아요, 결국에. 네. 그때 왜 에리드에 있는 과학자들이 토이 같은 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토이에 관해서 묘사하는 역사상 최대 두 번째로 큰 타현이 있었다. 타현, 맞아, 타현. 그런 게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묘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명이 말하고 나서 발언이 끝나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에리드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에리드인들이 내는 소리의 특성상 그게 마치 꼭 연주같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묘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저는 영화를 보고 책을 봤기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린 에리드인 앞에서 막 날뛰고 있는 어린 에리드인들 앞에서 오르간을 이렇게 빰 치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타연 장면을 읽을 때 그레이스가 학생들 앞에서 빰 하던 게 생각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 그 논문을 써서 학계에서 쫓겨나서 교사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는 선생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막 스트라트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리고 취약한 대상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걸 좋아해서 교사에 만족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두보이스랑 아니야, 셔피로를 측은지심이-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실 그 동등한 성인들끼리 가르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맞아. 그리고 이타심이 있고 착해요, 확실히. 그 맞아. 스트라트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나는 너의 그 착함을 믿는다. 그래서 너가 네가 착하기 때문에 이 일단 미션에 가야 된다. 너는 일단 나에게 지금 쌍욕을 하고 있지만 일단 태워지면 어쩔 수 없이 할 자다. 왜냐? 너는 착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라트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면 이 책에 그러니까 이 헤일메리에 나오는 여러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그레이스가 만나는 여러 과학자들. 그러니까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그 전 과정에서 만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학자들이 그레이스처럼 말을 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쉽게. 이 사람 설명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에리드어로 어린 에리디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교식이 천직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다는 것도 책에 훨씬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초반에 되게 좋아했던 묘사가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관 내에서의 어린 아이들은 목가적인 세계에서 태어나서 종말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레이스가. 근데 그 어떤 목가적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레이스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목가성을 아이들한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일에 참가를 한 것이고. 근데 뭔가 그런 게 되게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되게 좋은 면이었던 것 같다. 사실 한국은 교사가 여전히 되게 뭐랄까요,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에 비해서 막 교권이 많이 낮아졌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에서 교사 여전히 선망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아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명예가 맞아요. 있는 직업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보다 미국은 교사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 외국 네. 친구들에게 들었을 때 조금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한국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히 미국에 있는 독자들이 봤을 때 그레이스는 엄청 촉망받던 과학자에서 교사로 이렇게 확 떨어진 것처럼 보이려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큰 사람이고 그것을 이제 외계 행성에 가서까지 추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뚝심 있다. 캐릭터가. 되게 많은 음, 행운들이 모여서 되게 기적적으로 성공한 정말 맞아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 헤일 메리인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작가가 워낙 원체다, 천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막 이 책이 막 지금 뭐 이 영화가 아마겟돈이나 뭐 이런 약간 그 아포칼립스를 다루는 다른 영화들과 이렇게 약간 비교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누군가 희생되거나 죽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절반의 성공 같은,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이라는 것은 누구도 해를 당하지 않고 뭔가 미션에 성공하는데 아포칼립스에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많은 운들이 모여서 이 완벽한 꽉 찬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보기 좋았다. 마지막 질문. 책을 보기 전에 헤일 메리라는 말을 원래 알고 계셨나요? 그 영화에서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그 모두가 모인 데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식축구 그 말을 영어라고. 몰라서 미식축구 처음에는 아세요? 본 적은 있는데 룰을 자세히 알거나 하진 않아서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누가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알겠어라고 했는데 영화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보러 간 거죠. 근데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풋볼 룰에 익숙한 사람이면 헤일 메리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고 그러면 그렇겠죠. 그 블립 A에서부터 뭐가 날라올 때부터 그게 헤일 메리 패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건 약간 좀 부러웠다. 근데 똑같이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곡성 같은 거. 아, 근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곡성이 지명의 곡성과 우리가 곡소리를 하는 곡성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한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아는 그런 거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부럽긴 부럽다 근데. 그래. 좋았다. 프로젝트 헤일메리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가끔 들어요. 그래 저는 그래서 그 해리 스타일스 노래. 저도. 근데 아 이거 네. 약간 해리 스타일스 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데 제가 해리 스타일스 노래 평소에도 이것저것 듣는데 산드라 힐러 버전을 들으니까 산드라가 부른 게 너무 담백해서 담백한 버전이 듣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있어요 음원이 산드라 힐러 버전이 없지 않아요? 왜 못 본 것 같아요. 따로. 결혼하신다면서요? 아 맞다. 그랬지. 결혼은 저기 누구야 해리 스타일스만 하는 게 아니라 샘 스미스 선생님도 하신다던데. 아 그 이번에 맥갈라에서. 맥갈라에 같이 아 맞아. 세상 화려하게 또 나타나셨던. 아니 뭐 거기는 뭐 이제 공작 세일수록 좋은 자리니까 거기는. 맞아요. 우리 다음 책이 뭐죠? 그것도 사실 아까 막 퇴근하면서 집에 오면서 막 생각한 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 제가 그거를 회사 데스크탑 메모장에 써놨는데 긴긴 밤이에요 원래는. 긴밤 맞죠? 원래는 긴긴 긴긴 밤 밤이에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응. 근데 자신 있어요, 미셸? 긴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어떤 읽은 의미로 지 자신 좀- 있냐고 물어보는지 아시죠? 읽은 지 좀 돼서 한 번 더 읽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한 번 더 읽을 때 이제 위기가 당연히 찾아올 것이다. 이제 그때 한 번 쓰러질 것이고 이제 녹화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일단 트라이. 어. 근데 그 뭐야 뭔가를 보고 울 때가 있는데 그 영상 아세요? 그 한야 야나기하라의 그 리틀 라이프 있잖아요. 그 책이 그 책 읽어보셨어요? 저 지금 계속 초반부를 읽다가 자꾸 딴 책으로 세고 이래서 아직도 못 읽고 있는데 약간 올라타기가 힘들어. 그거 못 참는다는데. 근데 초반부에 너무 그 미대생들 얘기가 나와서 근데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좀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좀 아무튼 근데 그 왜 그 책이 유명해진 이유가 애초에 틱톡이나 이런데 그 사람들이 막 그 기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 책을 보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게 유명해졌잖아요. 네. 근데 긴긴 밤을 맞아요. 볼 때 딱 긴긴 밤을 보고 나서 딱 그렇게 울어가지고 지하철에서? 아니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들고 막 이제 오열을 한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또 이렇게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카톡을 했거나 막 이런데 미셸이 이제 긴김밤 아니야 긴김밤 읽어봐라 라고 해서 30분밖에 안 걸린다. 아동 그림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슬펐대요 미셸이. 그래갖고 뭐 슬펐구나 눈물을 흘렸구나. 근데 나는 이제 저는 헤일메리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우정이 차오를 때 이제 이 슬픔 정도 감동이 섞인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전자책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밤에 11시 반인가? 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부터 내가 아버지가 2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러니까 읽은 거 자체는 30분이 걸린 게 맞는데 그게 군데군데 곱씹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미어지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울고 다시 또 돌아가서 울고 막 이렇게 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때문에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림을 한 번 더 울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래서 그걸 읽고 생각한 게 이거를 할 수 있나?
약간 생각을 했죠. 아,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얘기는 어. 아니에요.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왜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 아직 영어 번역성 없는 것 같던데 그래요? 찾아보니까 아직 이거 번역 안 해. 뭐까지 저희 나왔지? 아무튼 아, 그래서 튀르키예어가 나와 있네요. 네, 튀르키예어로 되어 터키어는 있어요. 나왔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표지만 봤을 때는 이게 뭔 책이요? 이랬는데 아, 근데 당연히 예, 어. 그건 그냥 되게 동물이 나오는 에. 동화구나라고 근데 사실 생각하죠. 그 이상하잖아요. 표지를 봤을 때 왜 그 코뿔소랑 펭귄이 같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어. 책을 열어서 왜 같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눈물이 너무너무 난다. 근데 그 눈물 안에 이제 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약간 이게 근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음, 정말 내가 인간이지만 정말 인간 싫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최악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인간은 최악이야 정말 인간은 너무 최악이에요. 아무튼 다음 주에 그러면 긴긴 밤으로 다시 영어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해보는 영어를 좀 더 것으로 수련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좀 특히 더 피곤해서 그런 것 음, 같아요. 연휴에서 돌아와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피곤하네요.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요즘 너무 음, 잠이 음, 와서. 음.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프로젝트 헤일메리였고요. 제가 앞서 미셸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한국어로 녹음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각자 한국어 카드를 2장씩 갖자라고 제안을 그러니까 제가 어느 했고, 날 또 이제 어, 영어가 도저히 안 나오면 세원에게 그 어, 카드를 아니, 쓰겠다고. 네, 제가 이미 한 장을 썼고요. 저는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다음 주에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돌아오면서 긴긴 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See you next week. Bye bye.